세상에 알려진 샬롯 공주는 웨일스 왕실의 보스이자 씩씩하고 영리한 7살 소녀로 단 한 번의 엄격한 눈빛으로 남동생 조지와 루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여왕의 손녀이자 미래의 왕의 딸인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끊임없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엘리트 학교인 램룩스쿨의 교문 안에서는 왕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스러운 악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교 중 하나인 윈저 여학교의 반짝이는 교복과 오랜 전통 뒤에는 어린 공주를 덮고 있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관의 무게에 압도된 한 전학생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공주를 보지 못하고 그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공주를 괴롭히고 그녀의 가문의 명성을 조롱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어린 소녀의 기계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인 스캔들이나 왕실의 칙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 심오한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져 왕실과 학교 당국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눈물의 밤과 윈저 가문의 가장 빛나는 젊은 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밀스러운 개입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샬롯 공주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케임브리지 공작 부부의 딸로 자란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궁궐과 화려한 행사로 가득한 삶인 동시에 평범함은 어렵게 얻어낸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램룩 학교에서 샬롯 공주는 놀랍도록 소탈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족 전하라는 호칭을 원하지 않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미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간식을 나눠 먹는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수줍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이 그녀의 증조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빛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스퍼라는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오면서 학교 운동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스퍼는 압박감이 심한 다른 사립학교에서 전학 온 아이였는데 거침없고 대담하며 전략적으로 무례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는 선을 시험하는 유형의 아이였고 괴롭힘을 일삼는 아이의 심리로만 알 수 있는 이유로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생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괴롭힘은 요란한 소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둘째 주 제스퍼는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이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왕실 예복을 흉내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샬롯의 성적이 진짜인지 아니면 왕실에 바치는 선물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샬롯의 성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안뜰을 비추는 가운데 제스퍼는 혼자 있는 샬롯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그저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샬롯의 자신감에 날카로운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샬롯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조롱하며 현대 사회에서 왕족이라는 개념을 비웃었습니다. 샬롯은 물려받은 윈저 가문의 강철 정신에 따라 소리치지도 방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얼굴에는 조용한 위엄이 가득했고 결국에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알듯이 아이의 침묵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스퍼의 행동은 계산된 심리전으로 변모했다. 그는 샬롯이 방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잔혹함을 더욱 부추겼다.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샬롯의 통찰력을 칭찬하자 제스퍼는 큰 소리로 당연하지. 집안 내력이잖아. 답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제스퍼의 반항적인 모습에 재미있어 했던 학생들조차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에밀리라는 여학생은 친구에게 제스퍼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다고 속삭였다. 한편 샬롯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앉았지만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지만 마치 그곳에 없는 듯했다. 소란을 피우거나 공적인 삶의 드라마를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마치 침착한 공주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다. 제스퍼는 학교의 사각지대, 즉 조용한 복도, 도서관 구석 선생님들이 자주 없는 탈의실 등을 노리기 시작했다. 미술실에서 샬롯이 수채화 풍경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제스퍼는 그녀 뒤로 지나가며 가슴을 찌르는 말을 속삭였다. 내 그림조차 특권층처럼 보여. 붓을 내려다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붉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공주라고 생각했고 공주라면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 훈련을 하던 중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두 아이를 짝지어 주었다. 제스퍼는 이 기회를 틈타 샬롯 옆에서 뛰면서 공주님 따라와봐. 아니면 마차라도 기다리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한 바퀴를 반쯤 돌았을 때 그는 멈춰서서 반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있잖아, 너희 혼자 뛰어도 돼. 어차피 특별하게 지내는데 익숙하잖아. 어리둥절한 몇몇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샬롯은 이를 악물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혼자서 남은 바퀴를 돌았지만 그녀의 편안함은 이미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말 비오는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회색빛 영국 하늘 아래 우산이 펼쳐졌다. 샬롯이 우산을 펼치는 순간 제스퍼가 그녀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쳤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샬롯은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몸을 뒤로 젖히며 속삭였다. 온 나라가 너한테 굽실거리는 게 참 좋겠네. 그 무심하면서도 잔인한 말은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저녁 애들레이드 코티지의 침실에서 마침내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샬롯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학교 가방은 지퍼가 열린 채 옆에 놓여 있었다. 무릎 위에 펼쳐진 책은 읽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조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케네디 가문의 규율이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단 한 사람에 의해 그 침묵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그 발견은 우연이었다. 윌리엄 왕자는 저녁 식사 전에 딸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그녀가 그토록 쓸쓸한 침묵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왕족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딸 옆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특혜 발언 고의로 망쳐진 과학 프로젝트 특권층이라는 속삭임 윌리엄 왕자는 대중이 예상할 만한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고 단호한 결의로 반응했다. 그는 이튼 스쿨 시절 어머니에 대한 속삭임, 특별한 존재라는 부담감을 떠올렸다. 그는 왕족 자녀에게 학교는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그 안에 공간이 오염되면 그 상처는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스퍼의 퇴학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대화를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램룩 학교 교직원들은 첫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도 전에 왕자의 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과의 간단한 브리핑 후 윌리엄 왕자는 제스퍼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평소에 허세 대신 눈에 띄게 떨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꾸중을 들을 거라고, 영국 왕실의 미래를 모욕했다고 질책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공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 맞은편에 앉아 그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램룩으로 전하고 온 이야기, 그의 관심사,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야 한다고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에 당황한 제스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램룩의 엘리트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압도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샬롯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을 겨냥해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어렸을 적 소외감을 느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제스퍼에게 존중이란 직함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샬롯 공주는 미술실이나 체육 시간에 왕족이 아니라 그저 배우고 싶어 하는 7살 소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은 제스퍼에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거지 라고 말했다. 그는 왕관이 사람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균열을 숨기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스퍼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친 해악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그 후 이어진 화해는 학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스퍼는 사람들 앞이 아닌 학교의 조용한 구석에서 샬롯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고 샬롯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보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실의 비밀은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샬롯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고립은 끝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안나는 샬롯을 다시 독서 토론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토마스는 과학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던 에밀리는 샬롯의 가방에 정말 우아하게 잘 대처했어. 네가 내게 영감을 줘 라는 쪽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빛을 잃었던 공주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복대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걷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단 한 번의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학교와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며 공감과 포용에 관한 학생주도 워크숍을 제안했습니다. 샬롯 공주는 나이에 비해 훨씬 용감하게 안나와 함께 워크숍 진행을 자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샬롯 공주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사건의 전말을 되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침묵 또한 나름의 무게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못되게 굴기도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청중석에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정말 공주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샬롯 공주는 몇 달 만에 학교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진심, 어린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끔은 공주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여러분의 책을 읽어주는 아이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스퍼의 변화는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다혈질적인 성격과 관심을 갈구하는 성향을 다스려야 했지만 학교 분위기는 바뀌었다. 더 이상 그의 빈정거림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그는 로봇 동아리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펠릭스라는 소년과 짝을 이루었다. 결국 그들은 학교 전시회에서 로봇손 디자인을 선보였고 제스퍼가 파괴에만 몰두하지 않을 때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학기 마지막 날 학생들이 방학 준비를 하는 동안 샬롯은 책 더미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제스퍼가 반대 방향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제스퍼는 짧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샬롯도 그에 화답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침묵의 교감 속에 한 학기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괴롭히던 아이는 자신의 인간성을 깨달았고 공주는 자신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주라는 칭호가 아니라 잔혹함에 맞서 친절함을 잃지 않는 흔들림 없는 용기였다. 램룩 학교의 문이 닫히면서 그곳은 단순히 학업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한 소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한 소년의 힘겨운 각성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샬롯 공주가 겪었던 괴롭힘이라는 왕실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는 아이들조차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새로운 시대의 왕실 육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왕자는 의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품이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괴롭히는 아이에게는 강함이란 잔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샬롯 공주는 램룩에서의 첫 해를 단순히 견뎌낸 것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의 뒤를 잇는 진정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우아함으로 그 시간을 정복했습니다. 보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왕실의 의무, 즉 자기 자신이 될 용기에 기반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왕자의 개입은 학교를 넘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웨일스 왕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세대가 직면한 현대적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설명하지 말라는 모토에서 벗어나보다 적극적이고 감성 지능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신호였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또한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샬롯 공주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기운이 빠진 딸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왕실 부부가 이 사건을 학교나 해당 소년의 가족과의 공개적인 공방으로 키우지 않은 것은 타블로이드 언론이 사태를 악화시키기 전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식 행동보다는 평화를 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딸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존중 주간 이후 샬롯 공주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녀의 눈빛에 새로운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녀의 품이 있는 태도는 단순히 연습한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녀는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고 쏜 적이 있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과 악수하거나 군중 속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왕족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온갖 시련을 겪고도 영혼을 온전히 지켜낸 소녀입니다. 할머니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자베스 2세처럼 샬롯 공주는 진정한 권위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람룩의 숨겨진 역사는 이제 그녀의 개인적인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화산 프로젝트가 좌절되었지만 공주는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연례 행사인 존중 주간은 이제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학생들이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줍니다. 친절의 벽에 붙은 제스퍼의 익명의 쪽지. 저는 어떻게 제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는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로서의 개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공격적인 사람이라도 처벌보다는 이해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샬럿 공주에게 이 경험은 또 다른 의미의 왕족의 의무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의무였습니다. 그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례하게 굴 때에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샬럿 공주의 괴롭힘 문제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적인 징계 조치 대신 대화를 선택한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제스퍼에게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까요? 대중의 시선 속에서 왕실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웨일스 아이들은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강인함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람룩 학교에서 샬럿 공주가 겪은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은 역사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장, 교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샬럿 공주는 세상에 자신이 단순한 이름이나 칭호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이겨낸 생존자이자 리더십을 갖춘 아이이며 진정한 왕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녀입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샬럿 공주의 모든 행보를 주시하며 그녀의 옷차림, 손짓, 미소 하나하나를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의 밤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감에 대한 발표를 자원해서 하던 소녀, 단 한 번의 고갯짓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던 소녀, 그리고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실의 의무임을 이해하는 미래의 여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이터에서의 소동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7살 소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샬럿 공주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궁궐비역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샬럿 공주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 침묵하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깨달은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왕실은 훌륭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보스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왕실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궁궐이 숨기려 했던 비밀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주라 할지라도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윈저 가문의 여정은 계속되고 샬럿 공주는 우아한 마음과 마침내 진정으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